누군가에게는 한 장의 봉투가 단지 얇은 종이일 뿐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운명을 뒤집는 열쇠가 된다. 무대 뒤편 어둠 속 장구를 끌어안은 채 떨리던 손끝. 그것이 박서진의 출발선이었다. 세상은 차갑고 조명은 뜨거웠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자신에게 쏟아지지 않았다. 행사장 구석, 스피커 잡음과 냄비 끓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는 웃음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는 늘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다. 그때 그에게 돌아오던 보상은 10만 원짜리 봉투 한 장, 봉투 속 지폐는 얇았고 꿈은 두꺼웠다. 차비만 받던 날에는 트럭 짐칸이 그의 휴식처이자 이동식 연습실이었고 배터리 나간 카세트의 낮은 반주에 목을 풀다 얼어붙은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어 절박함을 콕콕 찔렀다. 그러나 바로 그 절박함이 집념을 낳았고 집념은 어느새 광기로 번졌다. 관객 한 사람의 눈빛이라도 붙잡으려 허리를 두 배로 접고 장구채를 내려찍을 때 그의 손끝은 갈라졌고 목은 새벽 바람처럼 서늘하게 타들어갔다. 상금 대신 행사장 곰탕 한 그릇을 들고 귀가하던 날 그는 국물보다 더 뜨거운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이미 미래를 예감했다. 무명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그림자가 길수록 빛은 강렬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왔다. 13년 꿈이라는 이름으로 적힌 대본 표지를 쥐고 방송국 복도를 걸을 때 그는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대기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전 오디션의 탈락과 무대 사고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날카로운 도끼처럼 번뜩였다. 언젠가 이 틈을 발로 부숴버리겠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소절이 공기를 가르자 그 노래는 관객의 가슴 한복판을 향해 광풍이 되어 돌진했다. 곡의 제목처럼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꿈을 외쳤고 그 순간 객석의 표정은 하나의 파도처럼 동시에 흔들렸다. 트로트 신동, 스타킹, 인간극장, 아침마당. 화려한 타이틀이 그의 이름 뒤에 추처럼 달려왔지만 그것은 출발선의 핀 팝콘 같은 폭죽일 뿐이었다. 여전히 그는 새벽 마라톤 행사와 지역 장터, 밤 축제를 전전하며 하루를 몇 번이고 갈아 끼웠다. 충남 아산에서만 5개의 무대를 돌던 날 매니저가 물었다. 형, 계속할 수 있겠어요? 돌아온 답은 짧았다. 아직 덜 미쳤어. 그 한 문장은 그의 전기였다. 현실을 미치도록 끌어안는 태도, 그 집념이 어떤 계약서보다 비싼 잉크로 그의 내일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숫자가 달라졌다. 한때 10만 원 봉투가 전부였던 그의 출연료는 어느새 100배를 넘어섰다. 계약서 위의 숫자를 본 기획사 관계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한숨을 쉬었고 주변인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무대가 끝난 뒤 내려오는 앙코르 함성입니다. 그에게 가격표는 수치가 아니었다. 가격표는 책임이었다. 무대 위에서 고음으로 치달아 객석의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든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더 혹독한 청구서를 보냈다. 오늘의 함성만큼 내일의 연습. 그래서 그는 출연료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다. 높이 오르면 추락도 크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오래가는 길을 택했다. 숫자가 부풀수록 그는 자신을 더 얇게 점연했다. 호흡을 더 길게, 발성을 더 깊게, 장구의 타격점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그의 한 소절은 날이 갈수록 칼날처럼 예리해졌고 북채는 번개처럼 정확해졌다. 예능판도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합류하자 시청률 곡선은 롤러코스터처럼 솟구쳤다. 제작진은 그를 시청률 요정이라 불렀고 예능계는 장구든 다이너마이트라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그들의 수식어가 붙을수록 그는 더 조용해졌다. 방송이 끝나면 팬카페 접속자가 2배로 뛰고 SNS 멘션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의 우연에 취하지 않았다. 언젠가 인기가 빠질 때를 대비해 오늘도 연습실에서 땀을 흘립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창문을 열고 목을 풀면 이웃들은 그 소리를 동네 새소리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그 맑은 새소리 같은 고음 뒤에는 밤을 태운 연습의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은 무대 밖에서 가장 오래 어둠을 견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0만 원에서 100배로 뛰어오른 그 충격적 출연료 비밀은 무엇인가? 대답은 단순하지만 모방 불가능하다. 첫째, 그는 가격이 아닌 가치로 협상한다. 행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가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무대의 구조, 객석과의 거리, 음향 동선, 조명 타임라인, 현장 리허설 시간까지 꼼꼼히 살핀다. 그가 받는 돈은 단순히 노래 몇 곡의 대가가 아니다. 무대를 하나의 드라마로 제작해 관객에게 완결된 감정을 선물하는 연출의 대가다.
둘째, 그는 한 무대에서 두 번의 정점을 만든다. 초입에 객석의 체온을 올리고 엔딩에서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는 시기다. 관객이 그날의 자신을 잊지 못하도록, 무대가 끝난 뒤 자기 삶으로 돌아가도 귀에 앙코르 메아리가 남도록 그는 곡과 곡 사이에 숨을 계산한다. 셋째, 그는 피크를 관리한다. 가장 인기 많은 계절에도 공연 수를 무작정 늘리지 않으며 목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잡는다. 목은 아끼고 악기는 휴식으로 조율된다는 철칙.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사실을 만든다. 그의 출연료는 천운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것. 그러니 100배라는 숫자는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느냐의 다른 말이다. 관객 가슴에 남기는 떨림, 주최 측이 기록으로 남기는 만족도, 동료 뮤지션이 마음에 남기는 존경. 이 보이지 않는 잔고가 늘어날수록 종이 위 숫자도 따라 올라간다. 놀라운 건 그는 그 숫자 앞에서 늘 겸손했다. 현역가왕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밤, 그는 황금빛 조형물보다 가족의 눈물을 먼저 바라보았다. 무명 시절 현관을 나설 때마다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의 손길, 빗방울 같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던 동생의 문자, 시장 한복판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던 이름 모를 상인의 환한 미소. 그 모든 응답이 모여 트로피가 되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통장에는 공연료와 음원 수익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장학금으로 흘러가는 자그마한 온기, 후배들을 위해 남몰래 마련한 악기 지원, 열악한 지역 무대를 위해 본인의 장비를 보태는 품. 사람들은 그걸 미담이라 부르지만 그는 말한다. 트로트를 통해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갚을 뿐입니다. 그에게 돈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대를 확장하는 도구였다. 더 넓은 조명, 더 정밀한 음향, 더 안전한 세이프티, 더 많은 사람을 무대로 데려오는 셔틀. 그의 출연료는 결국 다시 무대로 돌아와 또 다른 박서진을 만든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다시 장구채를 쥔다. 오늘의 박수를 내일의 연습으로 바꾸는 의식. 장구를 두드리는 한 박 한 박마다 한때 봉투에 배어있던 땀 냄새가 되살아난다. 그 냄새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기에 그를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묻는다. 성공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는 장구채를 어루만지며 대답한다.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 말하는 사람만이 진짜 다음을 만든다. 그래서 그의 다음은 언제나 현재보다 더 크다. 언젠가 전국의 고을마다 노래비가 세워지고 그 앞에서 누군가 장구채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 순간 10만 원 봉투에서 시작된 신화는 또 다른 이름의 청년에게 100배의 꿈으로 환생한다. 결국 박서진의 출연료 비밀은 장구 소리만큼이나 분명하다. 그는 가격으로 무대를 사지 않는다. 무대로 가격을 만든다. 그는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자신으로 숫자를 설득한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00배로 치솟은 그 숫자는 누군가에겐 충격이고 그에게는 약속이다. 더 잘하겠다는 약속, 더 오래 가겠다는 약속, 더 많은 사람을 무대에 데려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그의 봉투는 두꺼워질수록 더 가벼워진다. 준비됐나? 그리고 스스로 대답한다. 나는 다시 무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충격의 숫자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렇게 내일도 갱신될 것이다.